한동훈 대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아니고 큰 공이 됐습니다. 큰 공. 그러니까요. 네, 김슬기 씨가 이게 택배 노동자잖아요. 비정규직 택배 노조 연합 거기 위원장인가 그래요, 이분이. 근데 택배 비노조 연합. 택배 비노조 연합.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택배원들의 그 대표죠. 네, 그래갖고 이게 지난주에 이분이랑 한동훈 대표가 만났는데 이분이 한동훈 대표를 극찬했잖아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혐오했었는데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생각이 달라졌다. 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쓰면서 한동훈 대표를 극찬을 했는데 이분이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방문했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에요. 멋있어 이 사람. 야, 대박입니다 이게.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민주당에서 만드는 갑질 방지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그 새벽 배송 이게 금지를 위한 뭐 무슨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나 봐요. 그 김유진 대표가 말씀했던 그 박서군 뭐 그런 사람들이 오늘 택배 분야 사회적 합의가 있죠. 근데 그래서 회의가 있었는데 김슬기 씨가 찾아갔어요. 여기를 나도 같이 회의하자고. 근데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 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사회적 대 이거 처음 구성할 때 왜 안 들어왔냐 그러니까 김슬기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나한테 연락도 안 하지 않았냐? 연락을 해. 근데 니네가 방송할 때 보니까 이게 있다고 참여하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이 을지로은행은 얼마 전에 또 최민희 갑질 때문에 그 과방위원들 다 과방위 그 사무처 직원들 과로사 쓰러졌잖아요. 그거 접수하러 갔을 때도 문 안 열어줬잖아요. 진짜 얘네가 을지로위원회 저 을지로위원회가 아닙니다. 을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완전 갑질이네. 갑질위원회네. 그래갖고 이분이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김슬기 씨가 여기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다. 이랬어요.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5천 명이고 비노조 우리는 6천 명인데 나한테 왜 연락 안 했냐고. 그러니까. 답을 안 해. 아니 장혜영 씨 대답해 보시죠. 장혜영? 그렇지, 장혜영. 장혜영이 뭐라 그랬어? 사회적 대화에 국민의힘 들어오십시오. 아니 국민의힘 말고 택배 노동자가 갔다니까. 근데 그것도 민주노총보다 조직이 더 큰. 근데 왜 문 안 열어줘? 왜 참가 안 시켜줘? 그래놓고 왜 방송 나와서는 국민의힘 들어오십시오 이런 개소리에 장혜영 씨 이 문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슬기 씨 이거 근성을 제가 칭찬합니다. 멋있어. 그냥 쫓겨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속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장해찬이나 박민영 같은 사람 말고 이 김슬기가 어떤 우리나라 청년 정치를 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현장에서 무엇이 됐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현장을 위해서 일했던 젊은이들이 자기 현장의 요구를 가지고 정말 청년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페이스북 같은데 한동훈 대표를 살짝 비판도 하고 그러기도 했대요. 근데 한동훈 대표를 직접 만나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고 그리고 실제 행동을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김슬기 씨 나온 바람에 또 우리의 또 청년 정치 호소인 장해찬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장해찬 저는 또 얘기가 장해찬 있습니까? 박민영을 듣지 않습니까? 가끔 시간 될 때마다. 근데 어제 이제 빨땡을 안 하는 덕에 시간이 나도 밤에 있으니까 장해찬 박민영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할 거야? 장해찬하고 박민영 만나면 정말 1시간 동안 민주당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동훈만 얘기하다 끝나. 그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다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설마 그래도 얘네가 아무리 또라이라도 민주당 얘기는 하겠지 싶어서 그러는데 정말 처음부터까지 한동훈 얘기만 하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곽종군 그 사령관 그 총으로 쏴버리겠다. 그거에 대해서 한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한글 올렸잖아요. 정말 마음이 처참하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참담하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YTN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저는 페이스북에 제 심정을 썼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해서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더니 페이스북에 쓰더니 YTN 나가서 그 얘기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박종군이 한 거짓 진술에 거짓 음모론에 거기에 신나갖고 윤석열을 털면서 그 얘기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방송을 안 보잖아 한정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근데 나는 그러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장해찬이나 박민영이든 뭐 고성욱이든 깔기 위해서 그 방송을 본단 말이야.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깐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보지 않아. 보지 않고 그냥 YTN 그 제목만 보고 그 방송을 보지도 않고
않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 나가서 아주 신나갖고 입을 털면서 윤석열을 욕했다는 거야. 곽종군의 그 음모론을 막 그 기회로 내가 느낀 건데 여러분 그구들한테 꼭 물어봤어요. 팩트 확인했냐. 그러면서 요걸 예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그걸 보여주면서 한동훈은 한마디도 안 했다. 근데 장해찬이랑 이런 애들이 한동훈이 윤석열 깠다고 지랄을 하더라. 니네는 제발 팩트 확인해라. 팩트 확인 안 하면 개딸과 네가 다른 점이 뭐냐. 너야말로 김의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청담동 술자리는 누가 양산하고 있냐면 박명 같은 애들 장해찬 같은 애들 양산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나 진짜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YTN 다시 설명드리면 거기서 앵커가 물어요. 왜냐하면 앵커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 자극적인 그 뉴스가 나오면 좋잖아요. 멘트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곽정군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어떤 기분이냐 하고 계속 묻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답을 안 해요.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걸로 뭐 가름하시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안 와요. 그러니까 앵커가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맞아요. 앵커는 그거를 물어보려고 사실 작정하고 앉았어. 작정하고 앉았죠. 근데 결국은 포기해버렸는데 그걸 거기서 떠들었다고 막 신나갖고 기회를 잡은 듯이 마치 그거에 대해서 언급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막 결국은 페이스북에 쓰고 근데 페이스북에서도 더 길게 얘기 안 해서 그냥 참담하단 말 한마디 쓴 거잖아. 그리고 나서 왜냐면 이따 계속 물어볼 거니까 내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후에 모든 인터뷰에서 이걸 물어볼 걸 알았기 때문에 참담하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입장 정리하고 그거 보세요 하고 그냥 다 넘어간 거야. 근데 우리는 그날 정말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거 보면서 내가 마음이 좀 뭉클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까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데 얘네들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극우들은 한동훈 대표가 신나고 윤석열 깐 줄 아는데 잘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깠지. 내가. 그리고 이 양반들은 정말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면 정말 양심이 없네. 보면 금방 나와. 근데 양심이 없다, 나는 진짜. 이거를 극우 중에 누군가 좀 똑똑한 극우가 있어. 그걸 보고 팩트 체크를 해주면 좋은데 내가 그날 느낀 거야. 극우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아무도 사실에는 관심이 없구나. 사실 확인을 할 의지조차 없구나. 근데 나는 어쨌든 간에 누구를 깔려면 그 방송을 다 듣고 와서 까잖아. 내가 그 방송을 들었던 증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장해찬이 갑자기 방송하다 말고 여러분 제가 방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현종이가 채널A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라고 했답니다. 이러면서 지랄을 치더라고. 아 진짜?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라고 하고 김정숙한테 여사를 붙였답니다. 첫 번째 김건희는 지금 피의자입니다. 김정숙은 전직 영부인입니다. 물론 김정숙이 나쁜 년이고 근데 그거는 유튜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편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나가서 그러면 공식 호칭을 안 부립니까? 김건희 씨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영부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피의자잖아요. 김정숙은 지금 어쨌든 간에 전직 영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채널A라고 하는 종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호칭을 써줘야지. 그럼 거기서 김정숙 년이라고 합니까? 지는 그렇게 했습니까? 지는 그러면 옛날에 종편 나갔을 때 이재명 이 새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또박또박 이재명 대표라고 붙여줬으면서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또 막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야. 대단한 속보라면서. 그 세력은 진짜 없어져야 돼요. 뭐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냥 지금 막 한 500명 보고 100명 보고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보다 많아. 근데 YTN에 한동훈 대표가 출연한 게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봤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 나를 지지하는 이들은 내 말만 듣고 그들의 유튜브만 보지 정상적인 팩트는 확인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의도해서 거짓말을 하는 아주 지금 나쁜. 우리는 사실 우리 구독자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맨날 틀린 얘기하면 고 작가님이 옆에서 막 불안하며 떨면서 이거라고 자꾸 바로 잡잖아요. 우리 구독자를 아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구독자도 그렇게 이성이 없다면 나도 무슨 소리 할 줄 몰라. 알고 봤더니 장해찬 빤스가 똥이 묻었다라 이런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절대 나는 팩트 체크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들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틀린 말을 하면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것도 다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본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그 극우 유튜버들은 자기 구독자가 팩트체크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게 모스탄이 뭐 어쩌고 뭐 항공모함을 갖고 오고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시청자들은 팩트체크를 안 하니까. 심각하다. 김건희 그 여사 얘기가 나오니까 여사 안 붙였다고 장해찬이 뭐 지랄을 한다니까 김건희 얘기 좀 해보죠. 김건희 지금 백 2개 받은 거 자기가 시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목걸이는 아직 안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에 반쯤만 시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석
그 받아야 되니까 계속 발 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 오늘 또 나왔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수수 정황 또 나왔어요 오늘. 뭘 또 받았어? 그 저기 관저 공산 21g 거기서 제품을 줬대요. 근데 제품 목록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크리스찬 디올 제품 일체라고 해갖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여러 개를 받았나 봐요. 디올에서 또 뭘 받으셨나? 백? 디올 안 쓰신다며. 근데 나는 아니 이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아직도 아니, 김건희 나는- 여사 안 붙였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구들이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샤넬백 받은 거에 대한 입장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곽정근은 다 거짓말이라며, 음모론이라며. 김어준이랑 똑같다며 곽정근이. 좋아. 그럼 김건희 스스로 자기 입으로 받았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쉴드 칠 건데?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열받으니까 그냥 이런 거 뭐 사생활이라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지금 나오는 김건희 여사 문자 얘기 다들 들으셨잖아요. 한 남자와 뭐 300번 정도 300번이었나 뭐 문자 500번이었나 주고받았다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밀접한 내용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함이 뭐냐 보니까 보고 싶어 그리워 뭐 이런 문자가 그 중에 포함돼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핸드폰을 포렌식에서 그 문자가 나왔는데 그 핸드폰을 쓰던 시기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 네네. 그 사이에 쓰던 핸드폰에서 김건희 핸드폰에서 자기야 보고 싶어라든 뭐 문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 사생활이니까 우리는 별로 나는 관심도 크게 없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킹 받네 갑자기. 뭐 특별한 사이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남자들하고 왜냐면 저기 이명수랑도 얘기할 때 보면 되게 친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과하게 그 친밀함을 드러내는 스타일이거나 그렇겠지 뭐 관심도 없고 특히나 김건희 문자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못 읽겠어. 맞습니다. 아 킹 받네 진짜.